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사회초년생 재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삼성전자 6년차 문과생 여자고요. 저랑 약간 비슷한 사회초년생 분들도 공감하실 수 있고, 여자분이셔가지고 저랑 그 생애 주기가 비슷한 분들도 공감하실 수 있고, 하지만 공감보다는 지금 도움이 되실 분들은 정말 회사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신 1년차 분들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제가 그동안 실수했던 것들과 그리고 그래도 뿌듯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우선 이 사회초년생 재테크에 대해서 저도 사실 재테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렇다 할 만한 정보를 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마인드셋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설명을 하기 전에 저부터 한번 드리고보자면, 저는 기본적인 거는 잘하는데 투자는 잘 못한 편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축이나 아니면 절약은 정말 잘하는데, 투자,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등등에는 딱히 이렇다 할 만한 수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영상일 거고요. 기본적으로 사회초년생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재테크의 기초가 되는 절약과 저축과 등등 예금과 적금, 이런 부분은 그래도 제가 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저는 기본적으로 저축이나 절약 면에서는 의, 식, 주 이 세 가지를 기본 토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당연히 이제 사회초년생이니까 독립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독립하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주에서 나가는 전세나 월세 비용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플러스 관리비나 아니면 생활용품 이런 것들도 다 그냥 주에다가 넣을게요. 생활용품 비용, 또 집에 살면서 통신비나 TV, 그러니까 여기에 가스비나 이런 거 다 포함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의는 당연히 오실 거고, 식은 당연히 식비일 겁니다. 그래서 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제가 좀 실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처음에 전세로 안 들어가고 월세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대출 끼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말 드리기는 진짜 좀 이상하기는 한데, 대출을 무서워하지 마세요. 모든 회사들이 부채를 끼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빚을 지고 있고, 그리고 학자금 대출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근데 저는 굉장히 대출을 무서워했어요. 빚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라봐서 빚은 지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고지식한 마인드죠. 근데 대출 없이는, 빚 없이는 레버리지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은 앞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시든 뭘 하시든 당연히 과하게 져서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의 빚은 그래도 내가 갚을 능력만 된다면, 앞으로 그렇다면 나의 자산을 증식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빚을 잘 활용을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소론이 길었냐면, 제가 월세로 예를 들게요. 제가 사는 곳이 전세로 1억이에요. 월세로는 50만 원이에요. 근데 저는 월세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세를 들어간 제 동기와 월세로 처음부터 들어간 저와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났을 거예요. 왜 차이가 났냐고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그 동기가 시드머니, 종잣돈이 없어서 전세 1억을 다 풀로 대출로 땡겼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은행에서 1억을 빌려줬어요. 전세 자금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은행에서 웬만하면 다 해줍니다. 전세 자금 대출로 받았는데, 여러분들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때 보증보험을 끼는 은행들이 있어요. 보증보험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은행 차원에서 너한테 전세 자금 대출로 1억을 빌려줄 때 은행 차원에서 지대들이 드는 보험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납부를 하는 건데, 보증보험이 보통 50만 원 정도 합니다. 은행마다 다르니까 이건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요즘 대출금리가 점점 떨어지죠. 저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조금 높았는데 점점 떨어져서 지금 2%라고 칩시다. 그러면 다달이 얼마를 내야 되죠? 1년에 1억에 2%면 200만 원이니까 다달에 얼마를 내야 되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8, 2, 16 되게 제가 느리죠? 6, 26, 72에 17만 원 내네요. 17만 원. 다달이 17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월세 50만 원이랑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봅시다. 2%에 다달이 17만 원 내고 보증보험 50만 원 내는데, 이거 나중에 돌려주는 데도 있으니까 그건 체크해 보시고, 우선 낸다는 가정하에 50만 원도 다달이로 생각을 하면 한 달에 4만 원 정도씩 낸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다달이 빚과 보증보험까지 내야 되는 돈이 21만 원이에요. 21만 원. 그리고 여기는 월세 50만 원이죠. 근데 다만 여기서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1대1로 비교를 해서 여기 50만 원 내고 여기 21만 원 내네. 그러면 당연히 다달이 내는 걸로 따지면 이게 훨씬 적으니까 전세를 하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에 이것도 간과하시면 안 돼요. 종잣돈 1억이 있는 거잖아요. 1억이 대출 안 받았다고 치고 지금 1억이 있는 건데, 1억을 은행에 넣으면, 이 은행에 넣었을 때 그냥 정기 예금 이율이 2%라고 따집시다. 이것도. 그러면 다달이 17만 원을 버는 거예요. 17만 원을 벌 수 있었는데, 이게 그냥 전세 자금으로 들어간 거죠. 그랬을 때 이 17만 원도 이 월세에 끼워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월세 비록 50만 원 낼지언정 내가 1억을 넣고 17만 원까지는 벌 수 있었던 상황이니까, 이거는 다달이 23만 원 내는 꼴인 거예요. 그래서 23만 원 대 21만 원을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렇게 큰 실수를 한 건 아니에요. 제가 근데 이 50만 원과 1억이 임의로 설정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 전세의 위험성도 있잖아요. 나의 큰 종잣돈을 떼먹힐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냥 돈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전세가 덜 나가는 거였어요, 돈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따지실 때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되게 정말 디테일하게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누가 보증보험을 확인하고, 누가 이 종잣돈이 정기예금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벌 수 있는 돈까지 확인을 하겠어요. 물론 확인하실 수 있죠. 근데 저는 사회초년생 때 이것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그냥 별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세로 들어가지 월세로 들어가지를 생각하셨을 때, 고민하실 때 이 포인트를 꼭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 제가 만약에 처음부터 월세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차라리 전세자금 대출로 전세로 들어갔더라면 훨씬 더 돈을 조금이나마 더 모았을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 주는 역시 빨리 부동산을 했던 게 위너였죠. 하지만 저는 겁이 많아서 부동산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얘기는 다음에 또 하는 걸로 하고요. 의랑 식도 제가 좀 길게 할 얘기가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의식은 다음에 묶어서 얘기하고, 또 다음번에는 정기 예금과 적금 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돈이 제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돈이 있어야 마음이 여유롭고 조금 더 상대적으로 행복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테크는 무조건 내 평생에 걸쳐서 가지고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봤어요.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 조금 더 성장하고 건강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랄게요. 안녕.